펩이 설사 다른 클럽으로 만약에 뭐 브라이튼 감독으로 가? 펩이? 나는 잘할 거라고 봐. 근데 한때 그런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외국에서도 펩이 과연 이렇게 상위권에 있는 팀들을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보다 훨씬 더 지원도 그렇고 성적도 그렇고 조금 더 중위권에 있는 팀을 맡으면 과연 본인의 축구를 보여줄 수 있을까? 라는 얘기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찬반이 갈리긴 했지만 꽤 많은 사람들이 펩은 그러면 성공 못한다라는 쪽으로 시선이 많이 쏠렸어요. 옵션이 하나 더 늘은 거지. 강한 옵션. 그동안은 좀 불확실한 옵션이라면 이번은 확실한 옵션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옵션을 하나 더 만든 거지 뭐. 사실 이제라도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쵸. 네, 맨날 챔스 때문에 만약에 진짜 엘링 홀란드를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내가 못 봤다면 저는 항상 무슨 그 논리 많이 하잖아요. 배당도로 막 이러면서 챔스 우승하면 항상 맨시티가 1위니까 맞아. 배당도로 그거 전 못한다고. 아무리 저래봐야 저건 못한다. 나 같아도 그거는 무조건 그 옵션은 넣겠어. 홀란드가. 그 순간으로 들어가는 그 냄새 맡아서 들어가는 타이밍 또 그냥 막 떠도 발로 그냥 치켜 들어갖고 그냥 막 차버리잖아. 날라차기로. 아니 사실 볼터치도 많지도 않아. 볼터치 없어 거의. 홀란은 그냥 작은 터치로 골을 계속 이렇게 넣는데 박스 안에서 집중적으로. 와 근데 나 같아도 그런 공격수 있으면 그 옵션은 적절히 권장하지. 근데 한번 바꿔서 생각해보면 과르디올라 감독이 바르셀로나 휘청거릴 때 지붕 잡았어. 그리고 나서 이제 메시 중심의 전술을 쓰면서 6관왕 차지했고 바르셀로나의 전성기를 만들었단 말이죠. 물론 그 당시만 놓고 봤을 때는 그런 얘기 많았죠. 부스케츠라든가 굉장히 이제 B팀에서 끌고 올라온 선수들이 만개한 부분도 있다. 그래서 라마시아 출신들이 굉장히 잘했다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메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경기력이 달라진다는 걸 파악하고 메시의 득점력을 극대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단 말이에요. 우리 아까 전에 질라탄 얘기했잖아. 질라탄에게 주로 요구한 건 미끼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최전방하고 오른쪽으로 많이 움직여라. 수비 끌고 오른쪽으로 가라. 그래야지 왼쪽에 있는 메시가 중앙으로 들어갈 때 공간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질라탄은 그거를 자기 자존심상 용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반대 아니야 반대? 뭐가요? 메시가 오른쪽에 있었을 거 아니야. 메시 오른쪽. 그러니까 왼쪽으로 움직여야 이게. 네. 그러니까 질라탄이 왼쪽으로 빠지고 메시가 오른쪽에서 중앙으로 들어가고 그런 모습인데 메시 그때를 좀 돌이켜 생각하면 그때는 과르디올라 감독이 너무나 위대했죠. 사실은. 우리가 그 감독의 색깔, 어떤 축구를 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 색깔이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많은 감독들이 차용하고 있는 기본적 행동 지침, 그런 거 있잖아. 네. 볼 소유권을 잃었을 때 그 지점부터의 가까운 그룹들이 압박을 하고 그 이선에 있는 선수들의 위치, 그 다음에 맨 후방에 있는 선수들의 위치. 그 다음에 이제 전환을 할 때 어떤 그런 부분들. 하여튼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그런 전환과 압박에 대한 기본 지침이 있고, 반면에 어떤 축구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펩은 내가 볼 때도 과거에 영주가 바르셀로나 얘기를 했지만 레이카르트 시절이랑 네. 2008년 정도까지 레이카르트 시절이랑 펩이 그 이후에 한 몇 년이야? 4년, 5년, 5년 잡았을 때하고는 확실히 소유권 잃었을 때 압박, 그리고 전체적으로 전방에서의 또 팀 압박, 그런 압박의 전환이지. 그런 압박의 전환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었어. 맞아요. 레이카르트와 펩은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난 보여지고. 펩 때는 우리가 지금 욕하는 부스케츠라든가 이런 미드필더들이 사실은 바로바로 3초 이내에 압박을 해가지고 그치. 상대 공격을 특히 지연시키거나 레이카르트 때는 그러질 못했거든. 근데 이제 펩은 사실은 그거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현대 축구에 부합하게 바꾼 거야. 같은 축구는 절대 아니거든. 근데 이게 좋은 감독이지. 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펩이 그 챔피언스 리그에서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한 건 바이언 이끌 때하고 맨시티 이끌 때잖아요. 근데 이제 바이언에서는 챔피언스 리그 우승에 실패를 했고, 맨시티에서는 지난 시즌에 한계에 도달했다고 봐. 스스로가. 야, 이거 이렇게 해도 안 되는구나. 나 이렇게 했는데 안 되는구나. 그럼 이거 뭐가 문제야?
그럼 최전방에서 결정적인 순간 골을 못 넣는다는 그 문제. 그걸 한번 해결해 보자. 그럼 당연히 홀란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 만약에 바르셀로나라든가 바이언 시절이었다면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 감독이 바르셀로나 시절이야 뭐 우승했으니까. 우승했으니까. 아 물론 바이언 시절에도 좋은 스트라이커가 있으니까 뭐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내가 얘기하는 거 뭐냐면 그 레비가 걸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오랜 기간 못했기 때문에 인정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지. 챔피언스 리그에서. 그러니까 약간 저는 그게 좀 놀라워요, 사실은. 왜냐면 이게 동서양을 가리지 않고 사람이 나이를 먹는다는 건 내 경험치가 그만큼 그 안에 쌓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부분 다 내 경험에 대해서 되게 많이 신뢰를 하거든요. 그 경험에 대해서. 내가 어렸을 때 이런 식으로 성공을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나 정답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이 되게 많고 요즘 뭐 소위 한때 되게 유행했던 자기계발서들이 다 그게 내용이잖아요. 다 달라. 내용은 다 다른데 어쨌든 자기가 성공한 방식이야 그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과르디올라라는 사람도 축구계에서 어마어마한 성공을 이룬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런 식으로 계속해도 누구도 아마 물론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뭐 뭐라고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맨시티 감독에서 잘릴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가 이 엘링 홀란드 영입으로 인해서 바꿨다는 게 저는 사실은 좀 놀라워요. 나이가 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기간 동안 바이언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시간이 꽤 흘렀는데 그 기간 동안 바꾸지 않았던 자기 곤조를 바꾼 거 아니야.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이 난 그게 놀라워. 그거 바꾸기 쉽지 않아요, 진짜. 펩은 고집이 나름대로 강한 엄청 감독이에요. 센 사람이 그 사람은. 엄청 세죠. 그리고 아까 전에 용남의 얘기로 잠깐 돌아가서 한마디 덧붙이면 결국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펩이 선수 시절의 마지막은 도전의 연속이었단 말이에요. 바르셀로나 떠나고 나서는 브레시아. 네, 뭐 브레시아든 로마든 뭐 나름대로 도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냥 바르셀로나에서 있었으면 출전 시간이 좀 줄어들더라도 그 바르셀로나에서 원클럽맨으로 남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도전하면서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감독으로서는 가장 큰 도전은 제가 생각하기엔 바르셀로나 지휘봉 잡았을 때요. B팀에서 A팀으로 올라왔을 때. 그때 이제 6관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신감이 생긴 거죠. 그러면 자신의 성공 공식으로 봤을 때에는 바르셀로나하고 유사한 팀을 찾을 거 아니에요. 선수 능력이라든가. 왜냐면 이제 나는 우승 감독이니까 내가 이제 첫 감독 데뷔하자마자 자, 나는 이제 챔피언스 리그를 따난 감독이야. 아니면 뭐 승격시킨 감독이야. 그러면 우리가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하브리그 클럽 맡으면서 승격 전도사다. 뭐 아니면 잔류의 귀재다. 이런 경우가 있잖아. 그런 감독들이 있어요. 커리어를 그렇게 쌓아가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과르디올라는 첫 시즌에 6관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우승을 해야 되는 감독인 거야. 그러면 내가 팀을 옮길 때 어떤 식으로 바라보느냐? 우승할 수 있는 클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한 5위, 6위 하는 팀을 우승시킬 거야.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도 웃긴 게 유파인케스 밑에서 트래블 달성하고 나서 그런 다음에 과르디올라가 온 거예요. 그러면 과르디올라는 바이에른 뮌헨 지붕 잡은 첫날부터 트래블을 도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조건. 그쵸. 무조건 해야지. 네. 부담이지, 무조건. 그래서 바이에른 뮌헨 팬들 입장에서는 과르디올라가 성공했다고 리그에서 너무 잘해준 거 맞지. 지금의 바이에른 뮌헨의 그 왕조를 만들어낸 것도 맞죠. 물론 그것이 이제 유파인케스 시절부터라고 하면은 또 할 말은 없지만. 지금 이제 원래 용남이가 최초에 했던 질문에 과연 과르디올라는 감독이 능력치는 그대로라고 봤을 때 좀 스쿼드 수준이 안 좋고 그치. 그런 팀에 갔었을 때도 과연 그렇게 센세이셔널한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겠느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이제 첼시로 가게 된 포터 감독 같은 경우가 그런 느낌이잖아요. 브라이턴의 스쿼드가 뭐 결코 그 정도 10위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선수들 자체가 그 안에 10위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선수들이다 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프리미어 리그가 조금 더 그 개방적인 것 같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브라이튼에서 좋은 축구를 했다고 해서 우승 감독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감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네. 넓은 시야로 본다? 근데 첼시는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승해야 되는 클럽이잖아요. 그치. 이게 좋은 말로 하면 넓은 시야고 나쁜 말로 하면 야 그냥 막 고르는 거 아니야 이거? 약간 이런 그러니까 느낌인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승해야 되는 클럽인데 그치, 첼시는. 재미난 축구하고 그리고 물론 브라이튼을 이끌고 올 시즌 성적을 보면 매우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나 뭐 찬호도 얘기했지만 과거에 좋았을 때 우승했을 때의 기억. 바이른 뮌헨도 마찬가지고 유파이 하인케스 감독 시절에 나이가 많은데도 트래블을 달성하고 그때는 뭐 그냥 측면 공격이 아주 압도적이었잖아. 무서웠죠. 유파이케스 때는. 네. 그리고 아주 그냥 막 복싱으로 치면 마빈 해글러처럼 계속 두드리는 거 아니야. 맞아. 어? 아, 해글러. 역시. 그러면서 역시 옛날 사람. 뭐 일발장타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묵직하게 그러니까 좌우로 계속 측면 때리는 거예요. 위주로 로벨이 로베리. 로벨이래. 로벤 리벨이 뭐 이래갖고 로벨이. 그냥 막 계속 두드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쨌든 뮌헨의 색깔을 만들어서 우승을 했어. 바이에른 뮌헨 같은 팀은 우승을 해야 되는 팀이야. 그러니까 우승 경력이 있는 감독을 또 데려오고 싶은 거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파 하인켄스 감독의 스타일을 그대로 이어받았느냐? 완전히 다른 축구를 또 해버렸고. 다른 축구를 와서 훈련 처음에 오자마자 프리시즌부터 훈련이 뭐야? 와서 선수들이 적응 못했잖아. 처음에 한 달 동안. 이건 뭐지? 완전 새로운 훈련 방식과 뭐 패스 게임부터 미니 게임부터 완전히 펩은 완전히 바꿔버렸거든. 통째로. 거기서부터 다른 축구 감독이지만 펩도 우승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은 우승을 해야 되는 팀이니까 펩을 부른 거고 나는 그런 부분에서 펩이 설사 다른 클럽으로 간다고 해서 만약에 뭐 브라이튼 감독으로 가 펩이 나는 잘할 거라고 봐. 왜 그런가 저도 하면 이거 약간 동의해요. 기본적으로 그 패스라는 건 인사이드 패스와 무브먼트가 가장 기본이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물론 뭐 터치마다 사람들의 개성에 따라서는 클래스가 갈려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추구해야 되는 축구는 한 선수에게 의존해야 되는 축구도 아니고 가장 기본이 되어 있는 밑바탕 그거는 탑 클래스에 올라와 있는 선수들이야 프리미어 리그면 이미. 그리고 나는 그래서 그 레벨에서는 펩이 우승하고 싶은 감독들이 자꾸 불러서 그렇게 가는 거지. 나는 펩도 중위권 감독으로 가도 충분히 좋은 축구를 할 수 있다고 난 보는 사람이고. 근데 우승하지 못하지 않을까요? 그 우승은 힘들겠죠. 그것도 모르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어. 힘들 수는 있겠죠. 힘들 수는 있지만 물론 해결사가 조금 마무리가 안 된다든가 뭐 1대1에서 약간의 좀 기량 차이가 있다거나 뭐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감독이 추구하는 색깔은 프리미어 리그 정도의 레벨에 있는 선수들은 다 펩의 색깔을 어느 정도는 구현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펩은 우승할 수 있는 팀에만 가고 저렇게 좋은 선수만 있으니까 우승하는 거지. 얘 내려와서 다른 팀 맡아봐. 리즈 맡아봐. 우승하겠어? 그렇게 우리가 단정 짓는 거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첼시 같은 경우도 투헬이 챔스에서 우승을 한 경험이 있고 비록 다른 문제 때문에 구단주와의 경질을 시켰지만 그래도 투헬 감독의 그런 우승 DNA 그런 축구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감독을 찾다가 포터를 찾은 거지. 이거는 그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까 전에 하인켄스하고 펩은 결국은 스타일은 다르더라도 우승을 할 수 있는 감독을 고른 거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첼시 입장에서는 투헬 감독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팀의 기조를 유지할 수 있는 감독을 데리고 왔다는 그 거죠. 우승을 경험이 있잖아 투헬이. 그러니까 그거까지 지금 우승을 했던 커리어의 감독 중간에 잘랐던 시기에 없거든 사실은. 없잖아. 포체티노도 결국은 우승을 못했잖아. 그렇죠. 우승했던 감독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투헬은 우승 감독이잖아 그래도. 챔피언스리그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그 기조를 계속 가야 되는 거고 거기에 맞는 감독을 찾은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우승을 하고 싶어하는 팀들은 다 거기에 맞게 우승을 하고 싶어 거기에 맞게 우승을 하고 싶어서 감독을 데려오는 거고. 강등당하지 않기 위한 팀들은 거기에 맞게 그런 감독을 또 데려오는 거고. 뭐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다들 경력증만 탔는데 그럼 나는 경력을 어디서 땄냐. 면접 보러 가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근데 진짜 이 축구계에서 우승을 해본 사람과 해보지 않은 사람의 대우가 정말 많이 달라요. 그렇죠. 네. 진짜. 근데 이거 사실 근데 포터도 스웨덴 리그에서 웨스트햄 리그에서 4부 리그부터 우승을 시켰어요. 네, 어쨌든 승격을 간에 계속 하브리긴 시켰으니까. 하지만 어. 계속 우승시켰죠. 과거에 로이 오지슨도 북유럽에서 그렇게 맞아요. 많이 성공을 성과를 시켜가지고 얻었죠. 결국은 90년대 인터밀란 감독까지 한 그래서 거거든요. 이태리까지 왔죠. 어.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어떻게든 낮은 리그에서 이렇게 성공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지. 능력이 근데 수출당한 감독들은 보통 포터도 4부 리그부터 4시즌, 5시즌 만에 그냥 바로 들어왔지. 네. 계속 승격시켜서.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뭔가 달라도 다르다. 그런 거를 캐치하는 게 사실은 뭐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제 클럽의 뭐 영입에 관해서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능력이 또 있어야죠. 그걸 잘 봐야 되니까, 사람을 잘 봐야 되는 거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은 저도 이제 지현이 형 얘기에 되게 동감하는 게, 과르디올라라는 사람이 추구하는 축구의 스타일들은 그게 너무 어렵고 복잡하고 뭐 그래서 뭐 다 못할 거야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런 토대를 체계를 만들어 주는 것만으로도 팀들이 조금 약체인 팀들이 훨씬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물론 결과는 안 나올 수 있겠죠. 어떤 경기는 뭐 그렇게 경기는 잘했지만 우리가 질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상대 팀이 뭐 선수가 더 좋아서 스쿼드가 더 두터워서 뭐 그래서 질 수도 있겠지만, 그런 축구를 할 수 있는 팀이 되는 것만으로도 어쨌든 간에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편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약간 반대예요. 그러니까 과르디올라 감독이 중하위권 클럽을 만든다? 그러면은 어느 선이 한계가 분명할 겁니다. 이게 뭐 유로파 리그 진출권 선이라든가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 선이라든가, 이게 한계가 좀 그럴 수 있어. 있죠. 정확하게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요. 근데 단정 지을 순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뭐 수비 라인 올리거나 아니면은 패턴 플레이 만들거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기존적으로 그 과르디올라 감독이 바르셀로나나 바이에른 뮌헨이나 맨시티 선수들하고 만들었을 때하고는 퀄리티 차이가 확연하게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네. 감독이 할 수 있는 역량이란 게 아무리 명장도 내가 볼 땐 맥시멈 30을 못 넘어가. 근데 결국은 선수가 하는 거지.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프리미어 리그 외 중하위권이에요. 프리미어 리그는 저는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는 돈이 웬만한 클럽들도 다 돌기 때문에 과르디올라 감독이 A급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B급은 찾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뭐 어쨌든 그러면서 사실 펩의 축구에 지금 방점을 찍은 게 홀란드잖아요.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이 홀란드가 월드컵에 나와서 하는 걸 올해 보고 싶었거든요.